안녕하세요, 백보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부동산 흐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해당 지역의 전경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또는 동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두 발로 한번 임장이라 그러죠. 임장을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고요.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한 주 만에 반등을 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매물이 부족해진 영향이 커 보인다. 자, 매물이 부족해지자 이제 상대적으로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아파트 값이 이제 상승한 것으로 이제 풀이된다라고 했고요. 자, 지난주에는 서울 5개 권역,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가운데서도 여의도, 목동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 수급지수가 전주 대비 3.3포인트나 오른 106.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권역별로 크게 살펴보게 되면 이쪽 일대가 이제 서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이제 매수 심리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서울 재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노후주거지 개발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이 아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옛날에 대표적으로 이제 해제 지역들, 자, 그리고 또 이제 노후도가 좀 심각한 지역들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관련된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이제 전문가분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려서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서울의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는 요건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 방안에 보게 되면 이제 폐지안이 나왔고요. 자, 공공기획 인제 도입하고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까지 이제 단축을 시키겠다. 정비구역 지정되고요. 조합 설립되는 데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거를 단축시켜주겠다.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죠. 자, 저도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관심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컴퓨터상에서 이제 공부상으로 이제 노후도라든가 또는 이제 그래도 이런 지역 좀 괜찮겠다라고 하는 지역들 최근에 가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영상이 많이 못 올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좀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이 재개발, 이 노후도가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넘어야 할 사람들도 많고요. 전부 다 추진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자, 꽝이죠. 예, 개발 사업이 안 되면 꽝이에요. 꽝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좀 가려서 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돌아보고요. 진짜 괜찮은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중간중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국 상황을 보게 되면 전주하고 서폭 0.01포인트 줄어들긴 했는데 변동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0.02. 그래서 저번 주와 별다른 차이는 없겠지만 인덴 구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좀 강한 지역이 있고 좀 약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게 되면 강북구, 그다음에 노원구, 도봉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랑구 있죠? 중랑구. 그리고 이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자, 동작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 핵심 지역보다는 이 좌우 위쪽에 노도강이라든가 이 서남권 일대 금강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랑구도 사실 서울 외곽 쪽이잖아요. 이런 외곽 지역이 굉장히 강한 한 주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핵심 지역 중에서는 일단 서초구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전주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 지금 노란색 선이 이제 수도권인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취합을 해보게 되면 좀 약간 좀 그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흐름은 일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별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상으로 보게 되면 인천, 그 다음에 제주 서귀포가 또 강한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천 올라가고 있고, 부산도 지금 최근 반등하고 있고요. 자, 오히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서귀포보다는 지금 상승률이 조금 낮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황을 말씀드리면 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및 LTV 완화 움직임, 대출 완화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지속되는 가운데 또 이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이제 완화 방침을 또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통 여건이 이제 양호하거나 또는 실수요 접근이 양호한 중저가 아파트 소형 위주, 그러니까 중저가 가격대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도강 지역과 이제 금강구 지역, 자, 그리고 이제 중랑구와 같은 좀 이 외곽 지역에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핵심 지역에서는 서초구에서 전세가 매매가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마포구인데요. 이쪽에 이제 그 용산 정비창이 있고 여기 이제 공원을 크게 만드는 용산 민족공원 부지도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이제 여의도잖아요. 이 3도심 중에 하나고, 위쪽으로는 서울역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서울 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덕동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제 교통 편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자, 일단 이쪽에 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 한강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이제 도화동인데, 이쪽 일대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공덕동 쪽에 있는 이 아파트도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일단 직주 근접성, 일단 내가 주택을 선택한다? 생각해본다 그러면 일단 마포구에서는 이쪽 해당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대문구 있죠?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이 이제 그 홍제동 일대고요. 이쪽이 이제 그 홍은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홍은동이죠. 자, 이쪽 주변으로 지금 구축 아파트 있죠. 좀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도 여기 가보게 되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에 맞춰서 이제 구축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찌 보면 일단 이 서대문구도 이쪽 이제 홍제동이라든가 홍은동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저 서울 외곽 쪽으로 좀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서남권 일대라든가 동북권 일대 이제 외곽 지역들, 자, 그리고 이제 이 서부권 쪽에서는 저 홍제동이나 홍은동 도교에 그 좀 오래된 아파트들, 자, 이런 지역으로 좀 관심 있게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일단 강북구에서 이제 핵심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은 직주 근접성이 좋은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이쪽에 지금 이렇게 동북선이 하나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장이 뉴타운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보게 되면 이 강북구의 번동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번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이 주공 아파트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북구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서울의 저평가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실수요자 관심이 많은 지역이 이제 강북구다. 이 동북선, 이 경전철 라인을 두고 이제 투자자 문의도 굉장히 꾸준한 편이고요. 또 실수요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쪽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창동 주공이라든가 또는 이제 상계 주공 시리즈를 보게 되면 가격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지역도 안 오른 건 아닌데 일단 그쪽 지역 대비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일단 또 주변에 이 장인 뉴타운, 이 프리미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또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또 이제 이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번동 주공이라든가 이제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또 이쪽에 번동 주공, 한양 아파트 뭐 30년 연한이 이제 도래하는 노후 단지들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쪽에 그 왕십리역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GTX-C 추가 노선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 좀 핫플레이스 지역이다.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일단 요 왕십리역을 주변으로 이제 행당동이라든가 또는 마장동, 그리고 이제 요쪽이 이제 동래문구인데, 자, 이쪽에 이제 답십리동이라든가 이 장안동, 자, 요런 지역에 그 구축 아파트들 좀 위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 포착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그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신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 예전에 그 유명하신 TV에 나오시는 분한테 상담을 받고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아파트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지금 지쳐서 팔 때는 아니다. 이게 지금 움직임이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 지금 앞으로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얘기하고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좀 좋은 흐름이 이쪽 일대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왕십리의 GTX-C가 정차를 하게 되면 이 주변 지역으로도 보라는 얘기예요. 지하철 역사가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뭐 한 정거장 아래로, 자, 이런 지역들도 분명히 혜택을 볼 수 있다. 제가 이거는 뭐 왕십리뿐만 아니라 GTX 노선이 들어가는 그 주변 일대, 그 주변 일대를 또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왕십리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왕십리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도 다 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한 정거장 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이런 역세권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자,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강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잠실동이에요. 여기가 송파구인데, 잠실 같은 경우에는 요 잠실동과 이 문정동 일대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지금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엘스 아파트고, 여기가 이제 그 리센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잠실주공 5단지고, 요 아래쪽에 이제 트리움 아파트인데, 여기는 뭐 워낙에 가격이 비싼 지역이라 사실 웬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론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바로 옆에 이제 그 거여 마천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좀 송파구의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도 지금 움직임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초구인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반포라든가 이제 그 주변 그 서초구의 외지가 난 아파트들 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강남구인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단 개포동이라든가 압구정동, 자,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제 도곡동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쪽 일대 그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이 개포동 일대의 아파트 둘러보고요. 또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잠깐 들렸다가 강북권에 있는 그 오래된 노후주거지, 자,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요. 하여튼 요 일대 움직임이 지금 나쁘지만은 않다. 이게 이제 팩트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쪽은 정말 비싼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외지가 난 사람들은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인데, 일단 이런 지역들도 누군가는 사고 팔고 있다. 자, 그리고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가격대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지역들 있죠. 좀 선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이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저도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좀 이제 데이터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뭐 실제로 가봐야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앉아가지고 입만 떠들고 있는 거 뭐 이거 중요하진 않고요. 진짜로 이 데이트하고 또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진짜 다른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뭔가 판단을 하실 때. 그래서 좀 저는 현장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요 상일동 신축 아파트 굉장히 많죠. 예, 이쪽에 이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 이쪽이 이제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나홀로 아파트 있죠. 좀 구축 이런 그 좀 가격대가 저렴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 한 달 이상 사람들이 이 강동구에서는 이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로 가기에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살고 싶은 곳은 대단지지만 가격이 부담스럽고, 자 그러자니 이제 경기도로 나가자니 좀 직주 근접상 일단 서울에는 거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을 좀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세가든 매매가든. 바로 아래쪽에 이제 방배동인데, 방배 13구역도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쪽 일대, 그러니까 사당동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예전보다는 위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인근의 그 동작구라든가 서초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에 그 라인 하나가 쭉 내려오고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신림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교통 환경, 그러니까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이 신림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가격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이 큰 폭으로 뭐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보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한번 컨텐츠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7월 달에 사전 청약이 있죠. 그 사전 청약에서 이제 그 좀 좌절을 맛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특별 공급 물량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이 40대라든가 50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또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청약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자, 이분들이 다시 좀 매입하자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수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7월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미미하다가 이 8월 달부터 뭔가 큰 폭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월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근거로는 일단 사전 청약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자, 7월 전까지는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지켜보면 뭐 알 수 있겠죠. 요쪽이 이제 양천구고요. 요쪽이 이제 그 경기도 광명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쪽 일대가 그 이제 구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여기 업무 단지가 크게 있고, 여기가 이제 그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이제 여의도 업무지구가 또 이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6억 이하 물건도 상당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있죠.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 실수요자 문의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서울에서 이 구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B 노선하고요, 남부광역 급행철도 연계 추진 등에 이어서 신구로선, 그러니까 신구로선이 그 이쪽 시흥 대하역 쪽에서 이제 향동지구, 옥길지구 지나서 이제 개봉동, 고척동 지나서 이 양천구청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런 노선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일단 매수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매수가가 좀 낮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지금 꾸준하게 찾고 있는 지역이 지금 구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건 거래될 때마다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중공업 용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예전에도 언급해드렸던 지역인데, 자, 이쪽이 이제 신도림역이에요. 신도림역. 바로 이쪽이 이제 중공업 지역이고, 이쪽 일대가 신도림
그 293번지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 등, 자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게 지금 구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뭐 이런 구로 디지털 단지, 요 구로구하고 이 금천구, 그 다음에 바로 여기 광명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쪽 일대에 이 일자리, 자 이쪽 가산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요쪽 일대에 보통 많이 거주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호선 라인을 또는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직주 근접성 많이 고려하죠.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거주를 많이 하는데, 일단 구로구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광명시보단 좀 저렴하고 좀 중저가 아파트가 금천구에 비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좀 그래도 몰려있는 요 구로구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감하면서 서울시향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그래서 소폭 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징 지역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서 경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흥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일단 역세권 신축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밑에 좀 이제 구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덜 오른 아파트, 자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좀 밀려나는 사람들은 이 시흥시를 많이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구로선도 이제 이 서해선이 굉장히 호재가 많은 노선인데, 일단 그런 개발 계획도 이제 잡혀 있는 곳이 그 시흥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장현지구, 목감지구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은계지구죠.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쪽이 이제 광명시인데, 이쪽이 이제 시흥광명,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의 그 전세가 강세 영향도 있고요. 또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서 이 광명 시흥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일단 광명보다는 시흥시가 전세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 선택지로 시흥시를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매수 수요가, 일단 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 대비 구축 아파트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 능곡동이라고 있어요. 능곡동 장현지구 옆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은계지구 옆에 대하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시흥시청 위쪽으로 이제 하상동이라고 있는데, 자, 요 일대에 5억짜리 미만 이런 구축 아파트 단지들 지금 매매가가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 앞서서 말씀드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포함된 이 신구로선이 이제 대하동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대하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백오 신도시라고 있어요. 백오 신도시. 자, 이 백오 신도시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또 들어가는데, 이쪽 일대에 그 서울대 병원도 이제 들어갈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대 병원 예비 타당성,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가 됨으로써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시흥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 추세에 있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흥시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일단 시흥시를 봤으니까 이제 광명 찍고, 자 이쪽이 이제 그 안양시인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안구, 이쪽이 이제 평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아래 그 호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계동 그 대단지 중심으로 지금 가격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가격은 진작에 뛰었어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도 지금 비쌌고요. 뭐 신축 아파트, 입주 아파트도 비싼데, 최근에 지금 이 동안구하고 이 만안구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입주 물량을 이겨내고 또 인근에 시흥시, 신도시가 몇 개죠? 뭐 백옷, 그 다음에 목감, 장현, 은계, 택지만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자체 물량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 시흥시도 어느 정도 입주가 좀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가 대부분 만료가 되면서 사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특히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역세권이면서 신축인 아파트가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쪽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도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왕시, 요 안양에서 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의왕시인데요. 의왕시도 이제 그 인근 지역,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도 인근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청계동이라든가 또는 포일동 위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지역이 이제 평택시인데, 뭐 이건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그 평택이 좀 잠잠하고 있다가, 죽백동이라든가 비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특징만 말씀드리면서 경기시황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진짜 인천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전주보다는 좀 소폭 약한 모습을 좀 띠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전주 대비 굉장히 강한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인천 연수구고요. 이쪽이 이제 남동공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송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지금 앞으로 이제 월판선 호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이 그 이제 수인 분당선도 지나가고, 또 이제 이쪽 구송도에서 KTX역도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이쪽에 지금 이제 이런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옥년동 일대라든가 또는 여기 청학동이라든가 연수동, 동춘동 일대가 일단 이 구축 라인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고 또 비싸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일대 구축 아파트들을 좀 중저가 라인들을 좀 많이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만수동이라고 있어요. 만수동. 그래서 이제 만수동에는 이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들이 있는데, 좀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간석동입니다. 간석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축 아파트 중심, 그러니까 좀 최대한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 자, 이런 가격대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쪽 만수 주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언급을 좀 안 한 이유는 이쪽에 이제 투기과열적으로 좀 묶이면서, 좀 이쪽에 이제 인천은 아무래도 실거주보다는 이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 일단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그 실거주 요건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쪽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 탓으로 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계양구인데요. 여기 빗금 친 거 보이시죠? 여기는 부천 대장, 여기는 계양 신도시인데, 자, 이쪽에 이제 그 청약 받으려고 이쪽 일대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쪽 일대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일단 뭐 교통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쪽에 이제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또 이쪽에 가면 가격 저렴한 아파트들 많고요. 또 이제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좀 가능한 이런 좀 가능성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 저렴한 맛에 이제 좀 이쪽을 많이 눈독 들이고 있던 지역인데요. 일단 작년에 이쪽에 작년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지금 작전동이라든가 이 서운동이라든가 이쪽, 그리고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좀 말씀드렸죠. 이쪽 일대 이제 재개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나서도 말씀드리고 나서도 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자, 이쪽에 하여튼 그런 개발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서울 2호선도 뭐 일단 청라까지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요 작전동을 또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평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워낙에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많은 변화가 있을 그 인천 지역 내 그 부평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이쪽에 지금 백운 2구역 지금 힐스테이트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신촌구역입니다. 신촌구역. 그 다음에 이제 상곡 5구역, 6구역이 이제 자리를 이쪽에 잡고 있고요. 이쪽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임장을 다녀왔던 십정 4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십정 3구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희 스타일스 부평 센트럴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십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금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가보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이제 아파트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자, 이런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부평이고, 이제 이쪽이 지금 GTX B 노선이 정차를 하게 되고, 또 여기가 지금 그 부영공원이라든가 신촌공원, 그러니까 신촌구역 위쪽이 이제 미군부대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계획들이 잡혀 있죠. 이런 이전 적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개발 기대감이,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만한 것이 이제 부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 내 꾸준하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좀 살만한 지역. 자, 일단 이쪽 삼산동 일대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아래쪽이 이제 부계동입니다. 부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 이제 뉴서울 뭐 아파트라든가 시지가 1억 미만의 그런 아파트 단지들과,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이제 청천 푸르지오, 저 위쪽에 가면 이제 청천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지역들은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올 상반, 그러니까 1월 달인가요 말씀드렸죠. 자, 요쪽 일대, 요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지역들인데, 요쪽 일대에 이런 아파트들 굉장히 저렴하다, 근데 이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쪽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그때 말했을 때보다도 가격이 올랐고, 그 이후에도 한 4월달 3월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지금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웬만한 그 아파트, 뭐 매매가든 전세가든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인천 1호선이라든가 또는 이 지금 1호선이죠. 1호선을 라인을 타고 사람들, 그러니까 주거벨트가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오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상곡동인데, 이런 한양 아파트도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 지금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삼부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 자, 이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 실거주도 뭐 이 지역 내에서 움직임이 있겠지만은 외부에서도 분명히 오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인천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에 인천 역대급, 여태까지 없었던 물량이 이제 출회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부담적인 요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번 주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 액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서울, 경기, 인천 시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전달해드리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